야구는 풀스윙. 이거 신경 씁니다. 네. 짝을 잘 어떻게 해야 짝 딱 맞출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네.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타와 우타의 그 비율이 맞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좌타를 맞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좀 해봤습니다. 네. 자, 트윈스 올. 요새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아주 상한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많은 야구 유튜버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을 타고 있는 트윈스 올의 윤세호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는 정말 그 경랑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순위표를 보시면 1위부터 2위가 4게임, 2위부터 최하위가 4게임. 그러니까 이게 지금 LG도 뭐 약간 삐끗은 그래도 여전히 뭐 많이 벌어놓은 게 있는 상황에서 2위부터 10위까지는 진짜 솔직히 뭐 혼돈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아사리판이다. 진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진짜 막 치고받고 난리였었어요. 네, 뭐 LG는 뭐 어쨌든 4승 2패니까 그렇죠. 성공적으로 쭉 보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팀들도 보면 조금 이제 편차가 있죠. 삼성이 이렇게 시원하게 지난주에는 뭐 승리를 쌓지 못했어요. 네, 그랬고 보면 KT가 좀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정말 대단하다 KT. 네. 그리고 뭐 기아도 지금 굉장히 아래에 있지만 돌아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한화가 또 지난주를 성공적으로 보냈고요. 네. 한화가 지난주 한정 팀 평자 그리고 타율 1위를 찍으면서 드디어 그 답답했던 타선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죠. 맞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짜 역대급으로 안 좋은 타격 지표를 찍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하나는 이제는 뭐 타격도 타격이지만 타격이 안 될 때는 또 다리로 이걸 풀 수 있다는 모습을 또 두산이랑 할 때 보여주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네, 거기가 원조집인데 원래. 네, 맞아요. 김경문 감독이 예전에 그 두산에서 팀 컬러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있었고 조금씩 이제 하나는 토니바퀴를 맞춰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이런 좀 혼동스러운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만만한 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사실 지금 뭐 키움 최하위다, 뭐 기아 최하위에 이권에 있다라고 해도 이거 마이너스 3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아 마이너스 3밖에 안 됩니다. 금방입니다. 한 방이에요. 한 번 수입하면 5월 딱 맞추고. 그다음에 고민인 가면 그냥 쭈르륵 올라가는 그런 진짜 혼돈의 상황에서 LG 트윈스는 물론 지금까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진 게 조금 약간 뭐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4승 2패씩 하면은 승률이 6할 6푼입니다. 4승 2패씩 하면은 승패 마진 거의 50 넘지 않나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계속 4승 2패만 해도.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너무 말도 안 되게 3월을 잘 보냈고 3월이 무패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조정기라고 아니면 조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저는 뭐 위기라고 볼 수도 없고요. 맞습니다. 아직도 그냥 전 순항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타격이 조금 뭐 그렇게 뜨겁게 터지진 않고 있지만 타격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3월 달에는 문보경이랑 오스틴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다행인 거는 이 선수들이 조금 주춤해도 뭐 김현수라든지 박동원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선순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순환이죠. 더더군다나 아직까지도 팀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한 창은 LG 트윈스인 것이고 지표도 여전히 상위권에 있고요 다. 그래서 저는 아직 위기는 아니다. 위기가 되려면은 더 심각한 상황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리고 보여요. 사실 위기라고 하기에는 3패했습니다. 3패. 네, 3패입니다. 14승 3패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초반에 이거 14승 3패 8할 이상의 승률을 찍었던 팀들이 사실 저도 좀 살펴봤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초반에 뭐 아무리 잘 나가봤자. 지금 행보는 22년도에 SSG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와이어 투 와이어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즌에 이 리그에 가져온 팀이죠. 그래가지고 와이어 투 와이어가 뭐예요? 하면 한 번도 2위로 안 떨어지고 우승하는 거래요. 그랬어요. 그게 가능해요? 했는데 그걸 SSG가 심지어 팀 이름 바꾸자마자 바로 해버렸죠. 네, 그때 SSG는 개막 10연승을 하면서 초반 질주가 굉장히 뭐 뛰어났는데 그 모습을 뭐 LG는 개막 7연승이었지만 어느 정도 이어갔고요. 그리고 홈에서도 이제 일요일날 경기 지긴 했지만 홈 9연승이었고 작년부터 포함하면 10연승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순항을 하고 있고
구단 최다는 12연승이라고 합니다. 홈. 95년도에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전 뭐 아직도 좀 LG도 그렇지만 여러 팀들이 지금 정비할 부분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걸 좀 맞춰가는 기간이라고 보이고 네. 한 5월은 돼야 5월 한 중순 정도는 돼야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 중위권 이런 게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그가 좀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좀 뭔가 그렇게 표본이 좀 쌓여야 실제로 어떤 팀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가 좀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5월 중순, 뭐 5월 말 요 정도 되면은 그때는 팀마다 좀 목표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진짜 올해 우승해야 돼. 아니면 가을 야구 정도만 해도 뭐 괜찮아. 뭐 이런 팀이 있을 거고 네. 그때부터는 좀 이제 서로 바라보는 위치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 어제 경기,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 이전까지는 사실 패전 투수가 엘리 한 명이었었잖아요. 맞아요. 엘레이저 에르난데스 딱 한 명이었는데 그 LG 트윈스의 가장 히트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손주영 선수가 일요일 경기에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걸 좀 짚어볼까요? 그런 경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가 온다고 했을 때도 네. 4번이나 취소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단을 네. 너무 자주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누가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이건 이상 기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날씨 때문에 제가 어제 정리를 하면요. 일요일 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박 강풍으로 인한 경기 중단 시간이 전체 27분이었는데 네. 이게 4차례로 나눠서 맞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2시 경기였는데 2시 3분부터 10분, 7분 동안 중단됐고요. 그 다음에 또 2시 26분부터 33분, 또 7분, 그리고 2시 49분부터 53분, 또 4분, 4시 29분부터 4시 38분, 또 9분. 이런 경기는 뭐 한 10시즌 동안 한두 번 나오나?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기다 4월 달에 4월 네. 중순에 우박이 웬 말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게다가 체감하는 기온은 거의 한국 시즌급이었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춥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맞습니다. 춥더라도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고 계속 경기에 임하면은 어느 정도 몸을 데필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데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이래버리면은 사실 뭐 어제는 선수단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야구장을 찾은 굉장히. 팬들도 네네. 정말 힘든 경기였고요. 그 중에 누가 가장 힘드냐? 네. 투수가 가장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손주영 선수도 굉장히 고전을 했지만 최승용 선수도 정말 고군분투를 했음에도 마지막 이닝인 5회에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렇죠. 블렛이 4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뭐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볼 맞습니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 드릴 것은 자 기록실을 봤는데 볼렛인데 왜 점수가 안 들어왔지? 이런 상황이 좀 있었죠. 그거 네. 잠깐만 좀 짚고 갈까요? 예, 신민재 선수가 이제 1루도루에 실패를 했는데 네. 잘못된 판단이었죠. 시도하면 안 되죠. 아니, 6점 차로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시도를 그러니까 이기는 팀이면은 이제 그 이기는 팀이 여태 좀 웃긴 건데 네. 지금 추격을 해야 될 모아 팀이 쌓아놔야 되는데, 주자를. 거기서 돌을 네. 아니 성공을 했어도 에이 그건 아니지라고 할 판에 이게 또 실패를 하니까 네, 맞아요.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흐름이 한번 중반에 올 수 있었던 거를 신민재 선수의 어떤 과욕이 좀 넘긴 거였고 누가 봐도 그건 감독의 사인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신민재 그린라이트로 봐야죠. 박혜민, 신민재, 오지환은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6점 차에서 도루 사인을 내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죠. 진짜 이 투수의 슬라이드 스텝이 너무 느리다. 네네네. 그리고 아예 그냥 주자를 신경 안 쓴다. 뭐 여기에 대한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으면 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6점 차에서는 안 냅니다. 그때는 그렇죠. 무조건 주자를 모아서 비기닝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때 벤치로 이제 카메라가 벤치도 비춰줬는데 그렇죠. 좀 어떠냐 네, 당황해하더라고요. 네, 벤치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변수가 특히나 날씨 변수 같은 게 이렇게 막 들어와 버리면 사실 전력적으로 열세인 팀에겐 기회가 생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 혼돈스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최승용 선수가 정말 잘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다 막았다는 거. 네. 반면에 손주영 선수는 약간 멘탈과 뭐 밸런스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좀 초반에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을 못 보여줬죠. 평균 구속도 올 시즌 떨어졌어요? 평균보다 좀 한 2, 3km 떨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최승용 선수는 좀 이걸 또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는지 9위는 정말 또 좋아 보였어요. 네네. 예, 그랬고 뭐 144경기를 치다 보면은 별의별 경기가 다 맞습니다.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도 좀 제 방송하면서 뭐
야구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강했던 팀을 1927년 뉴욕 양키스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어벤져스에도 나와요, 그 부분이. 뭐 어벤져스 영화에도 나올 정도로 그냥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흔히 말하는 역사상 고트팀, 그렇죠. 역대 그 고트팀을 넣을 때 1927년 뉴욕 양키스를 하는데 제가 양키스가 그때 110승을 했더라고요. 110승. 네, 하지만 또 그만큼 또 40패인가 몇 패도 했어요. 40번이 넘는 패배도 했어요. 그랬고 그 패배들 몇 개 보니까 대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스포츠의 완벽은 없고 특히 야구라는 종목에서는 더더욱 완벽이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일요일 패배가 있을 경우에 그 팀 팬분들은 사실 화요일 6시 반까지는 이 잔상이 남잖아요. 패배의 잔상이 쫙 남아서 가기 때문에 아, 우린 망했어. 우린 끝난 거야. 이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LG 트윈스는 정말 역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페이스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일단은 그 강력한 창이 초반에 뭐 쭉 끌어가던 선수들이 약간 주춤하니까 갑자기 김현수가 돌아온 타격 기회가 됐어요. 저는 고척돔에서 김현수 선수가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쳤는데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2018년도에 김현수가 LG 유니폼을 입고 왔을 때 저는 김현수 부정 배트 사용하나 이런 생각이 정도로 혼자 그 타구의 질과 타격의 음이 달라.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2018년도 딱 김현수가 오고 나서 김현수가 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지? 왜 타구 음이 이렇게 다르지? 막 약간 금속 배트 쓰는 것처럼 캉 소리가 나고 그냥 야구 부셔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구의 질도 엄청 좋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원래 김현수 선수가 그런 타자죠. 그렇죠. 컨택과 파워를 겸비한 뭐 무결점에 가까운 그런 타자였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사실 좀 그렇게 시원시원한 타구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홈런 수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홈런도 사실 막 이렇게 진짜 그때 고척돔과 같은 느낌의 주는 홈런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와, 오랜만에 본다 김현수의 이런 홈런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타구질이 지금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타율뿐만 아니라 장타에서도 성과가 나와서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예상치 못했던 정말 뜻밖의 소득이 너무 크게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더불어서 그때 이강준 선수의 153이었나 151이었나 그걸 또 때려가지고 펜스 가운데 펜스까지 향한 타구도 날리고, 그래서 만약 이대로라면 저는 늘 그 얘기를 했어요. 김현수가 마지막 퍼즐이다. LG가 정말 22년도, 23년도 같은 강타선이 되기 위해서는 김현수가 다시 살아나주면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퍼즐을 맞추게 되는 거고, 그럼 여러 가지를 또 해볼 수가 있다. 그렇죠. 강타자, 강한 2번으로 김현수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기존 라인업을 가도 되고요. 문성주, 홍문 테이블 세터에 뭐 김현수 5번에 뭐 오스틴 문보경 3, 4번에 이것도 되고, 혹은 또 뭐 오스틴 2번에 2, 3, 4를 이렇게 2번 오스틴, 3번 문보경, 4번 김현수, 5번에 뭐 문성주 같이 또 이렇게 약간 컨택 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자, 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 조합을 해놓고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고 단단한 그런 타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김현수 선수가 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김현수 선수는 올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옵션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작년, 재작년 느낌이었다면은 물음표가 붙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리그에서도 귀한 타자로 지금 막 기록을 내버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현수 선수가 작년, 재작년도 잘하는 구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냥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한 구간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정말 김현수가 돌아왔다. 올해는 김현수가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했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타구질까지 이렇게 좋은 적은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안타가 꾸준히 나오고 타율이 높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도 타구질까지 이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요즘에 얘기하는 게 그 하드히트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 이제 타자를 평가하는 척도가 됐는데, 아마 이렇게 하드히트 비율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김현수 선수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내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용호 선수하고 많이 비교가 좀 됐잖아요. 최용호 선수가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용호 선수가 계속 장타를 생산을 하니까 야, 상대적으로 이거는 최용호가 더 가치 있는 선수로 보이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김현수는 어떤 타자와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 컨택과 하드히트 비율과 그리고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다면은 김현수의 앞길, 이제 뭐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 남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옵션 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김현수가 약간 본인의 그
진짜 타격 기계라는 유일한 별명을 가졌었던 이 타자가 자신의 명예를 더 드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영상이 마지막으로 자 LG 트윈스 팬들에게 그 일요일 경기 전까지 나왔었던 얘기, 12승 2엘리 뭐 이제 이런 얘기. 바로 이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이 선수가 왜 이러지라는 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좀 있었는데 뭐 많은 이들 난데스까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짜. 자 우리가 분명히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 봤던 엘리는 야 이 선수가 선발 준비하고 돌아오면 끝난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KT랑 이제 가을 야구를 할 때 엘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선발 투수가 아닌 중간 투수로 많은 투구수를 소화하지 않아도 되긴 하니까 쉽게 말해 3분에 쏟아부어도 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공의 위력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좋았고 게다가 이제 지난해 후반기부터 막바지부터 김강산 코치랑 같이 훈련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커브를 추가한 거 그래서 워낙 지금 빠른 공의 구위도 많이 향상이 됐는데 거기에 커브까지 섞으니까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가 난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선수의 근본은 빠른 공이에요. 포신 패스볼이에요. 맞습니다. 이 선수는 빠른 템포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회전수가 괜찮은 그런 포신 패스볼을 던지는 투수예요. 그게 이 선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 두 경기에서 엘리가 일란드에서 고전했던 거는 포신 패스트볼의 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뭐 단순히 뭐 구위가 안 좋다를 떠나서 보면은 이게 손에서 이렇게 제대로 채지지 않는 그런 공들이 덜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고척 경기를 돌아보면요. 1회부터 공이 빠졌어요. 맞아요. 네, 뜨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당황해요. 선수도 당황하고 이제 엘리를 이끌어내는 포수 박동원 투수도 당황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떠버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로케이션 제고가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떠버린다는 거는 제대로 못 챘기 때문에 제대로 스핀이 먹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신호죠. 특히 경기 초반부터 그래버리면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에르난데스는 아이덴티티 자체가 빠른 공인데 포신 패스볼인데 이것도 놔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예, 물론 거기서 또 좀 유도리 있게 뭐 초구 커브를 던져서 카운트 잡아서 나간다던가 뭐 이런 운용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엘리 선수는 이렇게 야구를 해왔던 선수라서 일단 그걸 잡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이 엘리의 아이덴티티는 포신 패스볼이니까 이 포신 패스볼을 제대로 때릴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을 다시 찾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가 원래 이 RPM이 나쁘지 않은 선수였는데 그 두 경기에서는 RPM이 확 떨어졌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척이 요즘에 작년부터 이제 RPM이 나오거든요. 2100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그래도 엘리는 2300, 400이 나오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것만 놓고 봐도 제대로 못 때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부상이나 그런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야구 선수라는 게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페이스가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뭐 굳이 원인이 있다면은 이전에 창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서 엘리 선수의 등판이 계속 밀렸잖아요. 일요일이었다가 화요일이고 화요일 또 밀려서 수요일까지 갔는데 그때 아무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바이오 리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좀 깨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큰 문제가 아니라면 부상 같은 큰 문제가 아니라면 요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단에서도 사실 엘리가 이렇게 그냥 무너질 선수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본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본 선수면은 이거 잘못 데려왔나 하겠지만 작년에 본 게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엘리를 두고 좀 나눠서 볼 수 있는 게 LG에 오자마자의 엘리와 LG에 오고 나서 한 9월 중순부터의 엘리는 또 달랐거든요. 맞습니다. 오자마자의 엘리는 좀 날리는 공이 그때도 좀 있었어요. 좀 완전히 좀 완성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자마자의 엘리는. 하지만 이제 9월 중순, 9월 말 정도 되면서부터 더 좋아졌거든요. 밸런스가.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또 겪어 나가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또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키나와에서 봤잖아요. 그때 춤췄잖아요. 진짜 좋았어요. 우리가 딱 뒤에서 봤으니까. 그때 독보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나온 어느 투수보다도 엘리의 투구 밸런스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경쾌하게 앞으로 끌고 나와서 때렸고 그게 엘리의 투구인데 그 잘 끌고 나서 때리는 모습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걸 해왔기 때문에 또 오키나와에서도 해왔고 시범경기에서도 해왔고 하나전까지도 그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만 잘 찾는다면은 저는 뭐 다시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엘리가 저는 에이스라고 보진 않고요. 괜찮은 이선발로는 이선발을 할 수 있는 정말 이선발로는 다른 팀 이선발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떨어지지 않는 이 선발은 할 수 있는 투수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이 선수에 대해서 걱정 어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또 우리가 본 바가 있고 또 가장 가깝게는 정말 뭐 오키나와 시범 경기도 물론이거니와 1차 첫 번째 등판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호흡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 더군다나 LG 트윈스는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네, 일단 요니 치리노스가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밝은 신호를 지금 네. 띄고 있잖아요. 아, 저 그때 추재현 선수한테 던진 그 150 싱킹 패스 헛스윙이요. 네네네. 그게 딱 요니 치리노스가 어떤 투수인지 요니가 던지는 싱킹 패스볼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 싱커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LG 팬들도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이대로라면 치리노스 내년에 못 본다. 진짜 어디론가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럴 정도로 좋은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LG 트윈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엘리가 복귀해서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바로 듭니다. 또 이제 화요일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네, 주 2회 등판하는 맞습니다. 네, 이번 네네. 주가 주 2회 등판인데 그래서 엘리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찾을지 안 찾을지가 매우 LG 트윈스 이번 주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LG 트윈스의 다른 면들, 갑자기 튀어나온 선수가 있는가 하면 역시 해주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LG 트윈스의 이 백업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좀 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